네, 8시 4분입니다. 나라가 흔들리면 여도 없고 야도 없고 진보도 보수도 없습니다. 작은 충격, 정말 그 이슬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지금 큰 충격이 왔지 않습니까? 메르스니 그리스니. 근데 정치 어디가 있습니까? 정태훈 변호사 만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태훈 변호사입니다. 네, 정 변호사님 지금 이 판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정치판을. 이게 사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집권 세력이 힘을 합쳐서 국정을 수행을 해야 정권이 성공하고 네. 또한 정권의 성공이 국민의 성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집권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서로 충돌하는 양상을 보여서 국민들 입장에서 참으로 불안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있는데 유승민 원내대표 나가라 확실하게 이제 25일 대통령이 그렇게 말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말씀하신 거에 유승민은 이름은 안 들어있었지만은 네. 그 발언의 전체 취지를 보면 결국은 유승민 원내대표와 같이 일을 못하겠으니 그만두어라. 네. 그런 뜻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원내사령탑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승민 원내대표는 비서실장을 지냈잖아요. 박근혜 그 당시 대표에. 그렇습니다. 원박이라고 불려지죠. 네네. 근데 멀어진 박이 된 이유가 있나요? 어떤 정말로 철학이 다르기 때문인가요? 이렇게 우선 2011년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비상대책위원장 할 때부터 서로 이제 다른 소리를 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유승민 의원은 당 내에서는 어떤 개혁적인 인사도 좀 보이는 것 같고 본인의 소신이 강하고 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는 하지만 생각이 다른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는 그런 점 때문에 아마 충돌이 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고요. 네. 정적이라든지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네. 특히 이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국회 연설에서 그렇게 해서 이게 굉장히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 기조하고는 상반된 것이 아니었나 그때 언론도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최경환 경제부총리하고는 위스콘신 대학에 같은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뭔가 발이 잘 맞지 않을까 이렇게도 봤는데 결국 잘 안 됐네요. 개인적으로는 보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확실한 것 같고 최경환 총리와도 개인적으로 친한 것 같은데. 지금 유승민 대표의 경우는 예를 들어 현재 이 경제에 관한 정책 기조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것으로 보이고요. 네. 어떤 철학이나 노선에 있어서는 현 집권한 네. 행정부라든지 친박들과는 좀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 갈등들이 쌓여서 드디어 이제 6월 25일 소위 말폭탄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의원총회에서 결국은 국회법 개정안은 없는 걸로 해서 새누리당이 딱 깔고 앉을 것으로 결정한 것 같고 유승민 원내대표는 다시 재신임을 의총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그런 점에서 이제 사실 청와대 입장으로서는 절반의 답만 얻은 셈이죠.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결하지 않겠다는 건 얻었지만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그런 불신이 이미 의원들로 총회에서는 신임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는데 결국에는 현재 새누리당 의원들이 160명 중에서 사실상 친박 의원이라고 분류될 수 있는 분들이 한 30명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네네. 그런 점에서 굳이 세력을 따진다고 한다면 친박 의원들이 유승민 원내대표를 불신임하기엔 아주 힘이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또 현재 권력보다는 미래 권력을 생각하는 의원들의 의중도 반영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미래 권력이라는 건 결국 내년 4월에 총선에 임하는 공천권의 문제인데 즉 지금 이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김무성 대표까지 파장이 예상되는 게 아니냐 이런 뜻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자, 김무성 대표는 어떤 입장을 보일 것인지 최고위원들 중에는 이제 친박계는 결국은 유승민 사퇴해라 이런 입장을 오늘 정리할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김무성 대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 총선과 연관성을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유승민 대표와의 원내대표의 관계가 순망치한이다 이렇게 얘기들이 있어 왔거든요. 네네. 특히 이제 김무성 대표의 경우는 이제 대권에 이제 큰
뜻이 있기 때문에 네. 대권 가도에 승리하려면 친박과 비박 또 현 권력인 박 대통령 지지까지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 네. 유승민 대표에 대한 불신이 또 김무성 대표에 대한 불신까지 가게 된다면 네. 김무성 대표의 이 대권 가도에도 빨간불이 켜질 뿐만이 아니라 네. 또 내년 4월에 바로 있을 그 총선에서 네. 과연 그 김무성 대표를 지지하는 소위 현재로서는 그 비박이라고 보여지는 네. 이런 그 후보자들에 대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냐 네.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새로이 그 뽑혀지는 네. 새누리당 의원들이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 비협조적인 그런 그 인적 구성이 된다고 한다면 김무성 대표의 네. 대권 가도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모든 것이 그 여든 야든 공천권으로 집약되는 것 같은데요. 그 당청 갈등이 그 정책조정회의도 안 하는 게 메르스 때문에 지금 뭐 엄청난 피해와 또한 국민들이 막 경기가 너무 식어가지고 또 그리스도 저렇게 유로존 탈퇴냐 잔류냐 이러고 있는데 당청 갈등이 심해지면 결국은 국민한테 피해가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그 언론에서 네. 지금이 지금 그 권력 투쟁할 때냐 하는 이런 비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이번 사태에 관해서 소위 친박 측에서 네. 박근혜 대통령을 이용해서 지금 현 지도부를 흔들어서 네. 친박 지도부를 구성해서 내년 공천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다. 네. 따라서 새 판을 짜려고 하는 권력 다툼에 의심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시각들도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친박들이 영향의 확대를 위해서 보복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비난 여론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네. 그 내부적으로 그냥 사실 그 공천권을 둘러싼 갈등이라는 네. 그런 의혹은 충분히 있지만 그것이 드러나지는 않도록 지금 해야 되는 그런 네. 문제점도 있습니다. 예. 만약에 실제로 그렇게 공천권을 둘러싼 당청 간의 갈등이라고 그러면 깊이 반성을 해야 될 일로 보입니다. 네, 국민의 선택이 또 달라질 수도 있죠. 그렇게 그렇습니다. 되면 새정치민주연합 그 국회 일정 거부하고 사실 이제 이런 것이 그쪽에는 호재일 수도 있는데요. 사무총장 최재성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쪽 얘기 좀 들려주십시오. 우선 그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이유로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있는데 그건 사실상 명분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국회법이 그 개정안이 그 대통령이 왔을 때 거부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아마 새정치민주연합도 이 국회 보이콧을 장기화에 좀 부담을 느끼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메르스 관련법 등에 관해서 이제 제한적으로 네. 협의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게 장기화되면 결국에는 이번에 그 박 대통령의 그 방에서 나오는 것 같이 네. 야당이 지금 국정에 발목 잡기를 한다는 그런 비판이 현실화될 우려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런 점에서 야당도 무조건 보이콧하기는 어려울 걸로 보이고요. 네. 또 사실 그 야당 입장에선 소위 친노로 분류되는 최재성 사무총장의 임명을 둘러싸고 네. 이정걸 원내대표를 비롯한 비노들로부터 상당한 비판과 예. 공격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요번 그 일은 상당히 호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우선 야당으로는. 예, 새정치연합의 내분이 소강 상태에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문제는 이것이 일시휴전이지 종전은 아니라는 거죠. 네. 특히 이제 그 비노들 입장에서는 최재성 사무총장이 특히 내년 총선에 출마도 안 한다는 사람이 사무총장이 임명이 된다면 결국에는 비노들을 네네. 공천에서 다 배제시키는 그런 네. 칼을 휘둘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을 이제 두고 네.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그 내부는 휴전 네.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폭발할 수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김상곤 혁신위원장의 혁신안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지만 별로 주목도가 높지 않은 것 같고 지난 금요일에 박지원 의원을 이 시간에 인터뷰했는데 그 여러 갈래의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 게 사실이고 뭐 자기도 좀 의견을 보태고 있다. 그러나 내가 나가면 그 분명히 정당을 만드는 거 쉽고 분당이 확실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다. 뭐 이런 그
상식의 손에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은 그쪽에 그 분당하려는 정당을 만들려는 세력이 한 서너 개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결국에는 지금 현 그 친노 지도부의 네. 그 비노들에 대한 그 정책이 어떻게 될 건지 거기에 달려 있겠죠. 네. 사실 그 비노들 입장에서는 내년 4월 총선 공천에서 네. 비노들을 대거 배제할 것이다. 이런 의심을 상당히 가지고 있거든요. 네. 이제 혁신위원회 안중에도 일부 그런 것들이 뭐 예를 들어서 중진 의원들에 대해서 공천을 안 한다든지 네. 일단 호남 출신 소위 그 지역에 기반을 네. 둔 의원들에 대한 공천 안 하겠다는 것이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만약에 이런 것이 이제 올 10월 재보선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네. 그 겉으로 드러나게 난다면 결국엔 이것이 최악의 상태인 탈당이나 분당까지도 갈 수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10월 그 재보궐선거가 큰 선거는 아니지만 기초 단위의 선거긴 하지만 여기서 보여준 민심도 상당히 크게 작용하겠네요. 그쪽에. 그렇습니다. 예. 4.29 보선과 그 정도의 영향력은 없지만 네. 적어도 친노 지도부의 생각이 어떻고 네. 향후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할 수 있는 가늠자는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10월 재보선이나 그리고 그때쯤 되면은 네. 4월 총선에서 공천이 어떻게 될 것인지 윤곽이 나오거든요. 네. 공천 룰이라든지 그것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 비노 입장들에서는 여기 있어봐야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 할 때는 뛰쳐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전 말씀 들으면서 친노니 비노니 친박이니 비박이니 도대체 국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요. 정말 중요한 그렇습니다. 자리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러한 개파로 국민 쳐다봐야 되는 게 너무 답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집권 세력이 똘똘 뭉쳐서 열심히 대통령과 힘을 합쳐서 국정을 수행을 하고 네. 야당은 또 건강한 야당으로서 또 그 여당과 정부의 잘못을 비판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네. 그런 건강한 야당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분들은 여야 할 것 없이 자기 그 이권 네. 그것만 가지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네. 제2연평 해전 13주년 오늘인데 제가 그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천안함 장병의 유가족, 그 세월호의 유가족, 제2연평 해전의 유가족들을 지급하는 정부 부상금이 턱없이 너무도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법이 미비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도 고치기 위해서 국회는 빨리 문 열고 당과 청와대 협조해야 됩니다. 끝으로 저 유승민 원내대표 결국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퇴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이제 네. 명분이 문제죠. 네네. 사실은 6월 25일 의원 총회에서 사실상 대심을 받았는데 네. 친박에 찍어내게 굴복할 수 있느냐 아하. 그런 문제가 있고 또한 이것이 단순히 유승민 대표의 개인의 문제냐 네. 아니면 비박 전체에 대한 친박의 도전이냐 여기에 따라서 갈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고민은 있겠지만 결국에는 네. 대통령과 같이 맞서서 이길 수 있겠느냐는 그런 것이 이제 의원들의 중론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사퇴를 할 수밖에 없을 걸로 보이는데 결국 그 네. 과정에서 어떻게 알겠습니다. 명분을 만드냐가 이제 중요한 의지가 될 걸로 보입니다. 네. 국민은 지금 힘듭니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태훈 변호사였습니다.